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거대한 기술적 변혁의 파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교육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고등교육, 즉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의 존립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매우 무겁고도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 채용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사망 선고이자 새로운 시대를 향한 부활의 조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연을 통해 그동안 대학 사회를 견고하게 지배해온 낡은 관행 하나를 완전히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학은 신임 교수를 채용할 때 과거의 낡은 잣대인 정량적 연구 실적을 최우선으로 삼는 관행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논문 몇 편을 더 썼고 어느 정도의 인용 지수를 가진 저널에 이름이 올라갔는지를 따지는 그 낡은 기준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반드시 AI 협업 능력이라는 완전히 새롭고도 가장 강력한 잣대를 최우선으로 세워야만 합니다. 이 주장이 평생을 학문에 매진해온 많은 학자분들이나 기존의 굳건한 교육 시스템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하고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고 학문의 전통과 엄밀성을 무시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매섭게 비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발을 딛고 마주한 현실, 즉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노동을 실시간으로 대체하고 압도하는 이 거대한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냉정하게 직시한다면 제 이야기가 결코 과장된 도발이나 가벼운 수사가 아니라 대학이라는 기관이 붕괴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유일하고도 절박한 생존 전략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훌륭한 교수, 뛰어난 학자를 평가해온 방식을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겠습니다. 명문 대학이든 지역의 대학이든 교수 임용 시즌이 다가오면 지원자들은 자신의 평생을 바쳐 이룩한 연구 성과물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사위원들은 SCI, SSCI, KCI 등 이른바 등재지의 등급을 철저하게 나누고 지원자가 그 논문의 제1저자인지 교신 저자인지를 엄격하게 따지며 임팩트 팩터라는 영향력 지수를 소수점 아래까지 정밀하게 계산하여 지원자들을 일렬로 줄습니다. 채용된 이후에도 대학들은 이런 정량적 지표를 바탕으로 교수들의 업적을 평가하고 테뉴어라는 영년제 보장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러한 기준이 학자의 성실성과 지적 역량을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하며 합리적인 지표였습니다. 지식이 희소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극도로 제한적이었던 시절에는 남들이 미처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끈질기게 발굴하고 발로 뛰어 데이터를 수집하며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워가며 복잡한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고 방대한 문헌을 고찰하여 그것을 체계적인 논문으로 정리해내는 인간의 땀방울 자체가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 물리적이고도 지적인 노동의 결과물은 곧 그 학자의 사유의 깊이와 학문적 위대함을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생산 과정이 오롯이 인간의 뇌와 수작업에 의한 자료 수집, 그리고 지난한 밤샘 지필 노동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대에는 논문의 양과 질이 곧 학문의 성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자신의 닫힌 연구실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채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한 편의 논문을 완성해냈고 대학은 그렇게 생산된 지식의 독점적 상징물이자 보관소로서 사회적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있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것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무서운 속도로 아주 근본적인 뿌리부터 통째로 뒤집혀 버렸습니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등을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일상에 등장하면서 지식을 검색하고 요약하고 번역하고 심지어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럴듯한 논리적 구조를 완벽하게 갖춘 학술적 글쓰기를 해내는 일은 더 이상 인간만의 고유하고 신성한 영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박사급 연구원들이나 대학원생들이 며칠 밤을 꼬박 세워가며 찾아 헤매야 했던 방대한 선행 연구 자료와 해외 저널의 동향들을 이제는 인공지능이 단 몇 초 만에 전 세계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져 인간이 이해하기 가장 완벽한 맥락으로 요약해줍니다.
복잡한 코딩이나 통계 분석 도구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공지능에게 일상적인 자연어로 명령만 내리면 순식간에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아내고 아름답고 정교한 시각화 그래프까지 그려냅니다. 심지어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하며 서론부터 결론에 이르는 논문의 초안을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일조차 마음만 먹으면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이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특이점의 한가운데서 과거의 잣대로 철저하게 측정된 연구 실적이라는 것이 과연 그 학자의 진짜 경쟁력과 미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인공지능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해낼 수 있는 지식의 조립과 가공 능력을 뽐내는 것이 과연 미래의 대학과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요? 논문의 편수를 기계적으로 세고 저널에 등급을 매겨 교수를 줄 세우는 현재의 시스템은 마치 트랙터와 콤바인이 쌩쌩 돌아가는 현대식 대규모 농장에서 누가 더 삽질을 빨리 하고 낫질을 잘하는지를 기준으로 최고의 농업 전문가를 뽑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시대착오적인 총흑입니다. 기계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지식의 축적과 재생산 능력을 마치 인간의 위대한 업적인 양 스스로를 기만하며 인공지능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식의 양을 경쟁하느라 진을 빼고 있는 과거형 학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뼈 아프게 반성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지식의 폭발 시대에 미래의 대학에서 교수가 짊어져야 할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교수는 더 이상 지식의 생산 공장장이나 지식을 단순히 배달하는 일방적인 전달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방대한 지식과 정보들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인공지능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 교수보다 더 정확하고 친절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교수는 닫힌 연구실에 홀로 고독하게 앉아 기계처럼 논문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거대한 지식들을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하고 지능적인 도구를 활용해 융합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그 과정에서 오직 직관과 감정을 가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지식의 큐레이터이자 AI 오케스트라의 위대한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토록 목소리 높여 주창하는 것이 바로 교수 채용의 제1원칙을 AI 협업 능력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AI 협업 능력은 단순히 최신 인공지능 툴의 버튼을 잘 누르고 프롬프트를 몇 줄 매끄럽게 입력해서 그럴듯한 답변을 얻어내는 얄팍하고 기능적인 조작 숙련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적 조작을 아득히 뛰어넘는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종합적인 메타인지 능력과 철학적 사유를 모두 포함하는 압도적인 지적 파트너십을 뜻합니다. 이러한 고차원적인 AI 협업 능력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정답을 아는 것보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아는 것이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훌륭한 AI 협업자는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난제를 정확히 정의하고 인공지능이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답변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예리하고 본질적인 질문의 뼈대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학자가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미래의 학자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통찰력과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인공지능은 결코 무오류의 신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럴듯한 문장으로 거짓말을 지어내는 환각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인터넷에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종차별적이거나 위험한 결론을 뻔뻔하게 도출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무자비하게 쏟아내는 그 방대한 결과물의 홍수 속에서 진짜 옥석을 가려내고 논리적 오류를 날카롭게 찾아내며 학문적 진실성과 인류 보편의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팩트체크하는 비판적 사고력은 오직 깨어있는 인간학자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하고도 숭고한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적 융합과 윤리적 지휘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을 자신의 연구와 교육에 있어 배척해야 할 적이 아니라 완벽한 지적 파트너로 기꺼이 수용하고 그것을 도구 삼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타 학문 분야와의 초연결적 융합을 이끌어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윤리 침해나 학문적 진실성 위배의 문제를 책임감 있게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한 역량입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단순 지식 노동은 기계에게 과감히 위임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의미의 부여,
가치의 창출에 집중하여 인공지능과 함께 지식의 지평을 폭발적으로 넓혀가는 학자만이 미래의 상아탑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수 채용의 기준을 연구 중심에서 AI 협업 능력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학생들, 즉 교육 그 자체에 있습니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지식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가올 미지의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학생들을 온전하게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를 넘어 이제는 숨 쉬듯 자연스럽게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완벽한 인공지능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코딩을 할 때도, 외국어 문헌을 번역할 때도, 복잡한 개념을 이해할 때도 학생들은 이미 교수보다 먼저 인공지능 튜터에게 달려가 기계가 제시하는 방대한 답변의 미로 속에서 스스로 자신만의 길을 탐색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탁 단상에 선 교수가 이러한 인공지능의 놀라운 메커니즘과 무한한 잠재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 자신이 대학원 시절에 배웠던 낡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판서하며 주입하려 든다면 어떤 비극이 벌어지겠습니까? 학생들은 더 이상 그런 교수의 수업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훨씬 더 친절하고 완벽하게 최신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도대체 왜 엄청난 시간과 등록금을 허비하며 이 지루한 강의실에 앉아 있어야 하는가라는 학생들의 뼈아프고도 본질적인 질문에 대학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 본인이 인공지능과 치열하게 협업해 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학생들에게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법을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반대로 뛰어난 AI 협업 능력을 기준으로 채용된 미래형 교수가 이끄는 교실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교수의 수업은 결코 교수 혼자 떠드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의 장이 아닙니다. 교수는 단상 위에서 절대적인 지식을 읊어주는 전지전능한 현자가 아니라 학생과 인공지능이 치열하게 상호작용하는 그 역동적인 과정을 곁에서 세밀하게 안내하고 촉진하는 학습의 코치로 활약합니다. 이런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미 정해진 뻔한 정답을 요구하는 과제를 내지 않습니다. 기후변화의 위기나 인구 소멸과 같은 정답이 없는 복잡한 인간 사회의 딜레마를 주제로 던져주고 학생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론에 대해 끝없이 의심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과정을 교수 스스로 시연하며 학생들에게 기계에 끌려다니지 않고 기계를 압도하며 지배하는 법을 몸소 가르칩니다. 인간 교수가 지식 전달과 채점이라는 기계적인 짐을 인공지능에게 기꺼이 넘겨줄 때 비로소 교수는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다정하게 눈을 맞추며 정서적으로 깊이 교감하고 기계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도덕적 가치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지도하는 진정한 영혼의 멘토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결국 교수가 가진 AI 협업 능력이 곧 그 교수의 탁월한 교육 역량이며 이는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거친 직업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슴 벅차고 거대한 변화를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학 총장님들과 교원인사위원회 책임자분들이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지금 당장 뼈를 깎는 용기를 내어 채용 시스템의 근본을 뜯어 고쳐야만 합니다. 이제 교수 채용의 모든 과정과 면접장의 풍경을 혁명적으로 뒤집어야 합니다. 서류 전형에서 논문 편수와 피인용 지수를 기계적으로 점수화하여 지원자를 줄세우는 폭력적인 관행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그 비중을 대폭 축소하십시오. 그 자리를 지원자가 인공지능을 자신의 학문에 어떻게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는지를 증명하는 포트폴리오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과 시연 강의의 방식 또한 파격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원자를 회의실에 앉혀놓고 사전에 완벽하게 암기된 슬라이드를 유창하게 발표하게 하는 따분한 쇼를 당장 멈추십시오. 대신 인터넷이 연결된 기기와 현존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들을 쥐어주고 현장에서 즉석으로 난해한 과제를 던져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에 대하여 당신의 전공 지식과 이 인공지능 도구들을 융합하여 단 1시간 안에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정책 가설을 도출하고 발표해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심사위원들은 지원자가 인공지능에게 어떤 수준의 질문을 던지는지, 기계의 단편적인 답변을 어떻게
인간의 융합적 사고로 엮어내는지, 논리적 비약이나 오류를 어떻게 스스로 수정해 나가는지를 숨죽여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모의 강의 심사에서는 지원자가 수업 중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어떻게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는지를 매의 눈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기계와 대화하며 전에 없던 창의적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 펄떡이는 현장의 지적 상호작용이야말로 다가올 시대에 우리 대학이 필요로 하는 진짜 실력자를 가려내는 유일하고도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펼치면 학계의 훌륭한 원로 교수님들이나 전통을 중시하는 분들께서 반드시 매서운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기계와의 협업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기초학문 연구는 무너지고 인간 고유에 사유하는 힘이 사라지며 얕은 지식만 짜깁게 하는 기술자들을 교수로 뽑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진심 어린 우려입니다. 너무나도 타당하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대 제가 강조하는 AI 협업 능력은 결코 기술의 노예가 되거나 인간 본연의 사유의 깊이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인간학자만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깊고 철학적인 사유의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당당히 올라타자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기초학문일수록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순수 인문학일수록 인공지능과의 협업은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문헌을 찾고 수식을 계산하며 데이터를 분류하는 그 고단하고 기계적인 물리적 노동의 시간들을 인공지능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에 가깝게 대신해 주기 때문에 비로소 학자는 인격의 귀중한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에너지를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 즉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이 정의로운가, 인간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와 같은 더 본질적이고 높은 차원의 질문에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지능을 도구로 부리되 그 결과물을 인간의 철학으로 완성해내는 학자, 기술을 압도하고 지배하는 인문학적 통찰을 가진 학자, 그것이 바로 제가 부르짖는 참된 교수의 진정한 모습이며 이것은 학문의 깊이를 잃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패러다임을 한 차원 높이는 진정한 연구 혁신입니다. 교육의 긴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때마다 기존의 낡은 기득권과 체제를 고집했던 기관들은 어김없이 역사 속으로 도태되어 사라졌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범용 기술의 등장 앞에서 대학은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동시에 가장 위대한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학령 인구는 유례없는 속도로 감소하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끔찍한 현실이 된 지 오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실무교육 인증서가 전통적인 4년제 대학의 졸업장보다 취업시장에서 훨씬 더 가치 있고 강력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현장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며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런 벼랑 끝의 상황에서 대학이 과거의 알량한 권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기계처럼 논문만 찍어내는 과거형 인간들을 교수로 채용하며 연명하려 한다면 대학의 붕괴는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것이며 결국 우리 사회의 지적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 참사를 맞이할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혁신은 시스템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너져가는 대학을 다시 살리고 미래 교육의 르네상스를 꽃피우기 위한 혁신의 첫 단추는 바로 강단에 서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찬란했던 영광이자 이제는 족쇄가 되어버린 연구 실적 중심이라는 낡은 잣대를 이제 그만 과감히 부러뜨리십시오. 그리고 인공지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새로운 지식의 우주를 탐험하는 융합적 탐험가, 우리 학생들의 손을 맞잡고 인공지능의 거센 파도를 타며 미래의 드넓은 바다로 당당히 항해할 수 있는 담대한 선장을 대학의 교수로 모셔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간견을 경청해 주시는 전국의 대학 총장님들과 인사 관계자 여러분, 현재 묵묵히 학문의 길을 걷고 계신 교수님들, 그리고 앞으로 강단에 서서 미래를 가르치고자 꿈꾸는 수많은 후학 여러분, 도도하게, 아니 폭력적일 만큼 무섭게 밀려오는 거대한 시대의 쓰나미 앞에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지식을 생산하고 다루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그 지식을 다루는 학자를 평가하고 선발하는 기준도 당연히 철저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달콤한 영광에 더 이상 취해 있지 마십시오. 기계와 경쟁하여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기계와 완벽하게 협력하여 인간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교육,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대학이 낡은 지식의 저장소라는 오명을 벗고 다시 한번 인류 사회의 혁신을 이끄는 찬란한 지성의 전당으로 부활하기 위해 교수 채용의 패러다임을 지금 당장 전면적으로 바꿀 것을 저 미래교육학자 신종우는 간곡히 그리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수반하지만 단단한 알을 제 힘으로 깨고 나오는 뼈아픈 고통 없이는 새로운 생명은 결코 탄생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들이 과거의 미련을 버리고 전례 없는 이 혁신적인 채용 기준의 대전환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수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교육의 생존과 나아갈 길에 대한 저의 절박하고도 간절한 외침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단상에 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던진 이 무겁고도 도발적인 시대적 화두가 강연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넘어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육 현장의 실질적이고 위대한 변화를 끌어내는 뜨겁고도 강력한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의 굳어진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고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또 앞으로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 만들어갈 새로운 교육의 희망찬 미래가 조금이라도 기대되신다면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교육을 향한 위대한 혁신의 길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간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